지난주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바라는 입장을 밝혀 지역사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인천시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재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 전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2의 우생순을 꿈꾸는 여고생들의 핸드볼 시합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부천시가 부천시 보건소를 신축 이전합니다. 부천시는 여월동 시유지와 옆곡 공공주택지구, 구 소사경찰서 부지와 현재 부천시 보건소 부지를 검토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사이 지난주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사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관성 기자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 이야기를 꺼낸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야기가 불거진 것은 지난 추석 연휴 직전입니다.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 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고 쓴 현수막을 지역구 곳곳에 내걸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찬물을 끼얹는 입장을 넘어서 김포를 아예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라 지역사회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광역교통과 교육, 또 문화체육과 일자리까지 메가시티 위상에 맞는 가치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언론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공식화하며 판을 키웠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경기 북부와 김포가 한강과 철책선으로 떨어져 있어 물리 정서적으로 교류가 별로 없었고 또 김포 교통망도 경기 남도를 중심으로 조성돼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이 주민 편입과 지역 발전에 더 큰 도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서울시 정부라인과 이미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긍정적 답변도 받았다고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본격화에 맞서기 위해 급조한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역사회가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서울시로의 편입 의견을 좀 반기는 표정이던가요? 일단 경기도 분도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도의회는 시군 지역에서 설명회 등을 통해서 경기 분도와 경기 북도 설치 추진을 알려왔는데요. 경기도지사가 주민투표 계획까지 언급한 사안임에도 김포에서는 사실 관심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편입 주장이 나온 뒤에는 곧바로 시민들의 논쟁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편입 주장을 반기는 시민들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그동안 힘들었던 광역교통 연결 문제 등을 쉽게 풀 수 있다는 시각이고요. 또 서울의 각종 정책 사업에 김포가 포함되면 도시 발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곱지 않게 보는 시민들은 반대 의사보다 정치권을 불신하는 표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과 대형 병원 유치, 일산대교 무료화 등 정치권의 각종 공약들이 선거 때만 써먹고 아직까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때문입니다. 시민들 일각에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꺼내든 선심성 정책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경기도가 경기 북도 설치를 위해 주민 투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동연 지사가 이미 지금 특별법 제정 관련 법적 절차 이 주민 투표 실시를 요청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김포시가 서로 입장이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국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때 서울시 편입 특별 법안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특별 법안과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 법안이 함께 오르면 병합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특별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에 대비해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시민 토론회도 김포시가 곧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 투표를 진행하고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 29일까지는 관련법이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외 동포청 유치 이후 인천시가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 전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미국에서 열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세계 한상 대회에서 이름을 바꾼 만큼 규모도 커졌습니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 3,000명이 참가하며 글로벌 교류회장으로 거듭나자 한국에서 예정된 내년 대회를 두고 유치 열기도 뜨겁습니다. 인천시도 일찌감치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세계 비즈니스 대회를 인천에서 열어서 바로 해외에 많은 투자 자본을 유치하고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올해 대회 일정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인 경제인들과 만나 내년 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을 한상들의 경제활동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경제인들과 협력 관계를 다졌습니다. 인천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는 우리 미주 한인사무소대 총연합회는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유정복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 한 번 대회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상징을 내세워 대회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재동포청을 유치한 이후에 글로벌 도시로 가는데 한인 비즈니스의 허브 도시로 구축해 나간다 하는 논리를 갖고 국제도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개최지 선정에 앞서 전국 5개 시도가 대회 유치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에 이어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한 또 한 번의 관문을 지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제가 단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전 300만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전혀 그런 거 제가 받은 바가 없어요, 요청을. 제가 단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전 300만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저의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침에 보고 어딜 갔는데 전혀 그런 거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큰 감동을 줬던 종목 바로 핸드볼 이야기인데요. 네, 이번 전국체전에서 여고부 선수들이 제2의 우승순을 꿈꾸며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진 여고부 핸드볼 준중결승. 이날 경기는 인천 비즈니스고와 전북 정읍여고의 맞대결. 전반부터 팽팽한 접전이 오고 갑니다. 전반은 12대 11로 단 한 점 차. 후반 들어 인천의 공격이 거세집니다. 결국 인천은 5점 차까지 점수를 벌리면서 가장 먼저 준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일단 이제 3학년이니까 책임감 가지고 애들 잘 이끌어가지고 좋은 성적 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서 인천 비즈니스고는 지난 7월 열린 전국 종합 핸드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서울 휘경여고를 꺾고 기분 좋은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전북까지 누르면서 분위기를 탄 인천. 최종 목표는 우승입니다. 지금 고등부 있는 선수들이 좀 성장을 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좋은 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한다면 다시 옛날의 그런 영광을 되찾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선수들은 전국체전 우승과 함께 전국 최강의 핸드볼팀으로 세계대회까지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의 우생순을 꿈꾸는 여고생들. 이들의 힘찬 발걸음에 응원을 보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 보건소가 신축 이전합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 대상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월동 휴 부지, 역곡 공공주택지구, 구 소사경찰서 부지와 현재 부천시 보건소 부지를 포함한 4곳으로 접근성, 시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전과 관련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 부천시는 신축 이전 타당성 조사 추진 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네,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문세종 인천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인천시 이동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분들처럼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통 이동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업무 중에 대기 장소나 쉴 곳이 없고 회사에서 안전장비도 따로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인천 지역 플랫폼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결과 및 처우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노동자의 92%가 편의점이나 전철역 같은 길거리나 골목에서 대기한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이 근무 중 화장실 사용이 어렵다고 했고 한 81%가 근무지 주변에 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휴식과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인 이동 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제가 이번에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동 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그러면 개정하는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되나요? 네, 먼저 이동 노동자 쉼터 정의를 구체화했고 쉼터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폭염이나 한파를 비롯한 기상이변으로부터 보호 공간 기능, 이동 중에 경미한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를 하거나 심적으로 지쳤을 때 추스를 수 있는 심신 회복 공간 기능, 법률이나 취업, 노무 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상담소 기능을 갖추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간단히 정비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쉼터를 설치할 때 이동 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주요 거점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조례로 앞으로 어떤 점들이 좀 변화를 맞게 될까요? 네, 현재 인천시에 있는 배달 노동자 쉼터는 지난 6월 천주교 인천교구가 부평구에 문을 연 엠마오가 유일합니다.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 쉼터가 생기는 추세에 비하면 많이 늦고 또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동 노동자분들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서라도 쉼터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쉼터가 인천 곳곳에 생겨나고 이동 노동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25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이었습니다.